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아마 오늘 내용은 농지를 취득하는 분들한테 가장 유용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농업 관련돼서 이 얘기 저에게 했는데, 오늘은 그냥 무조건 농지 취득. 네. 농지 살 때 알아야 되는 거. 뭘 주의해야 되는지, 네. 어떤 걸 검토하는지, 딱 요거에 맞춰서 마침 또 8월 18일부터 법령 개정됐고, 올 초부터 개정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포괄해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토지자금 조달 계획서.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농지위원회와 농지취득 자격 증명. 네. 이걸 거쳐가야 되는데, 자, 먼저 이제 토지자금 조달 계획서,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농지도 토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토지자금 조달 계획서 이제 양식을 보면, 뭐 어디서 돈이 났느냐, 이걸 그렇죠. 쓰는 것 같은데, 네. 한번 하나하나 사례를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가장 좀 흔한 사례로, 뭐 내 돈만 갖고 다 샀다. 그러니까 내 돈이다라고 이제 쓰기만 하면 되는지. 내 돈이라고 쓰는데, 이제 제출하는 게 소득에 대한 증명을 제출하죠. 왜요? 아니, 내 돈이잖아요. 내 어디서 돈이 났는지가 나오죠. 아니, 예를 들어서 농지가 5억이야. 근데 나는 연봉이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이야. 네. 또 5천만 원 갖고 5억을 만들었다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10년을 모아야 되겠네요. 그러겠죠? 하나도 쓰지 않고. 네. 가능할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한지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어쨌든 내 돈이라는 거는 통장 잔고에 대한 증명을 제출해야 되고, 첫 번째. 네. 그리고 내 소득 증명도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뭐 극단적인 사례지만 연봉이 3천만 원인데 나 통장에 100억 있다. 이것도 웃긴 일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직장 생활을 한 지 뭐 5년, 10년밖에 안 됐는데 거액의 돈이 있다라는 것도 믿지 않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럼 이제 솔직하게 조금 더 가보면, 그래서 내가 번 돈도 있었지만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 있다. 돈이 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다. 네. 그러면 증여라고 이제 쓰는 건가요? 증여라고 써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3억 증여 받았다. 네. 그래서 농지 산다. 근데 쓰면 될 거 같고, 뭐, 쓰죠. 네. 그럼 끝나는 쓰면 이제 증여 신고한 내역을 또 첨부해야죠. 그래요? 3억을 증여받았으면 증여세를 냈을 것이고, 증여세 신고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같이 제출해주면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안 냈다. 그럼 이제 저는 탈세를 했습니다라고 밝히는 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부모님한테 증여 받았다. 실제로 이제 부모님 통장에서 이체된 내용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증여세 신고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안 되네요. 그걸 잡으려고 만드는 게 조금 조달 계획서죠. 그러면 이제 너무 당연한 거 네, 아니에요? 그럼 이제 증여, 왜냐면 이제 신고서가 들어간 줄 몰랐으니까. 네. 증여를 신고서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증여세가 또 고민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 차라리 부모님한테 빌렸다. 빌렸다. 네, 3억 빌렸다. 그러면 이제 빌린 거는 뭘로 입증할까? 차용에다 쓰고, 차용증을 또 제출해야죠. 거기에 이제 뭐 이자는 얼마다. 원금과 이자, 그건 어떻게 갚을 어떻게 거야? 상환할 건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차용증을 제출해야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실물을 많이 이제 보시는 걸 보다 보니까 네. 거기서 좀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 있죠. 네, 그분 이제 뭐 문의를 남겨주시면 네, 하는 거고. 맞습니다. 일단 뭐 박승사님이 기존에 뭐 엄격하게 봤던 주택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뭐 거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토지는 거의 껌이다. 이제 농지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추가적으로 또 알아야 될 게 있나요? 이게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걸 또 활용하시잖아요. 그렇죠. 농지 살 때 그럴 수 그러면 이제 대출이라고만 써놓으면 누구한테 빌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권이면 금융권, 뭐 P2P는 P2P, 이런 금융거래 확인원을 제출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구청에다 내는 서류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구청에만 내면 되니까 뭐 끝나지 않겠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이 서류는 구청에만 가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도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라고 썼으면 증여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추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염두에 두시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작성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입증 서류가 들어가고, 네. 또 그 입증 서류를 정확하게 세무서에서도 확인을 하고. 그럼요. 이게 말이 조달 계획서지 세무조사 느낌인데. 비슷합니다. 그래요? 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밝히는 거죠.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죠.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의 작성이라든지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이제 문의를 주시고요. 다음 부분으로는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네. 농지는 이제 농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분, 네. 즉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지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8월 18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네, 시작됩니다. 불과 며칠 안 됐고 이제 뉴스 보니까 뭐 어떤 지자체는 몇 명 위원을 모셔다가 이제 어떻게 한다라고 미쳐겠다고. 네,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네. 과연 농지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상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그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파악해야 되는데 네. 과연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할까요? 이제 규정이 딱 돼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사는 경우 그리고 농업법인이 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뭐 면적이나 이런 기준은 없나요? 없어요. 그냥 농업법인이 사면 무조건. 뭐 농업법인이 엄청 뒤였나 봐. 옛날에 그리고 또 한 필지, 필지가 하나인데 3명 이상이 같이 사는 경우. 2명까지는 2명까지는 되는 거 같아요. 3명 이상이면 네. 옛날에 뭐 얘기했지만 뭐 기획부동산 느낌이 나나 보네요. 네. 근데 3명이면은 삼형제가 나눠 사기도 좀 그렇다. 저 2명까지는 괜찮고. 그 뭐 필지를 나눠야 될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거죠. 그 자기가 사는 거주지에서 그 거주지 인접이나 뭐 30km 이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동떨어진 곳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사는 분이 전라도에 있는 농지를 산다. 네. 그것도 그냥 심의 대상이죠. 대상이구나. 네. 근데 이제 그게 처음 취득하는 경우 그렇고요. 이제 취득해서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면 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는 외국인이 농지를 산다. 그러면 또 심의 대상입니다. 이게 없을 것 같잖아요. 네, 없을 것 같아요. 의외로 많아요. 외국인이. 그럼요. 외국인이 투기 목적인지 진짜 경작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문의도 많이 있고. 예전에 그 제주도에 그 중국인들이 뭐 투기 자본이 막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농지도 충분히 가능하죠. 물론 가능하죠. 뭐 지금 저희 고객분들 중에 경기권에 있는데 지금 이행강증 받아가지고 문제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대상들이 농지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강화한다라는 얘기고, 네. 그럼 거기서 뭘 심사하느냐인데 그 부분은 이제 농취증이라고 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내용과 거의 유사해서 네. 같이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할 때 이걸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넌 그런 거 안 썼는데? 근데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던 법이고. 있었죠. 근데 그 법무사나 이런 분들이 계획을 해주는 거죠. 알아서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그걸 작성한 내용이 없어서 네. 했는데 원칙적으로도 원래도 썼다. 그런 건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디테일해졌죠. 네네네. 혹시 어떤 내용이 기재해야 될까요? 일단 농지 면적 어느 정도 면적을 취득하는지 그 정도는 기본.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누가 농사를 지을지 노동력 뭐 농사를 짓기 위한 장비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기입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농지를 어떻게 쓰는지 뭐 예를 들어 어떤 뭘 작물을 경작하겠다는 심는지 네. 그 다음에 그걸 진짜 심었는지 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농지를 살려는 사람의 직업, 영농 경력, 그리고 영농 거리 요거를 또 기입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8년 자격 감면 해가지고 뭐 자격 요건이 되냐 안 되냐 할 때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다. 그것도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고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오며 가며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거주지 자체가 예를 들어서 농지 소재지에 했다고 주소는 옮겨놨는데 네. 실제 거주지는 다른 곳인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엄밀히 보겠다라는 거가 아마 앞서 말씀드린 농지위원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안 된다가 아니고요. 그렇죠. 예, 심사를 그쪽에 대해서 대상을 말씀을 드린 거지 농업법인은 안 되나 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거기에서 농업 경영 활동을 하고 수익 창출을 하고 또 비농업인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농업법인이 그렇죠. 확대되는 거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셔가지고 농지 취득의 목적 자체가 농업과 연관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런 문제를 이제 남겨주시면 답은 여기 찾겠습니다.